네, 인디자인 이렇게 시작하면 시작부터 사실 그렇게 낯익은 화면이 아닙니다. 물론 일러스트레이트나 포토샵 같은 것들을 많이 다뤄보신 선생님들께서야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한글과 파워포인트 이상을 잘 사용하지 않던 그런 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때문에 어도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볼 기회가 생기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 이런 디자인, 즉 어도비사는 특히 상업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디자이너들께서 정말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거 인디자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런 거는 뭐 책 만드는 잡지 편집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쓰는 물론 그런 분들이 쓰는 프로그램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기능들,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연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처음에 저희 인디자인 내시면 파일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서 제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문서죠. 그죠? A4 문서를 그냥 저는 열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네, 다양한 뭐 항목들이 나옵니다. 제가 주로 엽서도 한번 만들어 봤고 저희 반 학생들 사진을 그냥 이거 진짜 별게 아닌 게 오른쪽에는 저희 반 학생들 사진, 왼쪽에는 그냥 그 아이 이름과 번호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물론 한글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좀 더, 네, 오히려 더 한글보다 끊기는 것도 덜했고 특히 용량이 큰 사진일수록 이 인디자인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A4 해보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많이 쓰고 제일 익숙한 양식이기 때문에 A4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온라인 콘텐츠에서 즉 전자책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대부분 이런 1920이나 쓰실 수 있는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 A4 두 장을 합쳐서 이렇게 또 온라인 콘텐츠로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4를 그냥 한번 클릭해 볼게요. 다른 내용들 저희가 특히 따로 설명 안 드린 이유, 그 제가 참고한 교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고한 공작 슈퍼님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인디자인 관련된 유튜브, 저도 유튜브로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처음에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클릭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랑 버전이 다르시면 내용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거 파일 하나 여는데도 제가 5분 동안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냥 최대한 천천히 제가 배운 방식대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A4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무슨 정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미리 제목을 해두셔도 좋지만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는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뭐냐면요. 인디자인에서 뭔가 단을 만들고 열을 나눠서 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열과 단은 인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특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배치하고 글을 배치하는 거 이게 사실 다거든요. 사진과 글을 배치하는 게 인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저는 뭐 감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과 글을 적절히 배치해서 좀 달라 보이게 내가 한글로 만드는 것보다 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문서를 만드는 게 사실 이 인디자인의 저희 같은 초보의 가장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거를 해제하시고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그 인디자인 빈 화면에는 아무런 글자를 입력하실 수가 없어요. 즉,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해제된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A4 디자인을 만드시면 글을 넣고 싶으면 파워포인트처럼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셔야지만 글을 직접 넣으실 수 있는데요.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클릭하신 채로 만들면 처음부터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A4 사이즈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열을 내가 세 가지 열을 했으면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체크하고 열을 세 개를, 단을 세 개를 나눠두면 그 세 개의 단에 각각 텍스트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말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바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4 클릭 여백 및 단을
설정하셔도 되고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한번 설정해 볼게요. 선생님들 이해하시기 좋게. 열을 한 세 개 정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열을 세 개 나누고 제가 방금 텍스트 파일 클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클릭을 해도 글자를 제가 지금 더블 클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입력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지우고요. 다시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서 새로 만들기 문서 파일 여기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곳에 체크를 하신 상태로 여백 및 단 그냥 여백 단은 제가 3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거 통째로 그냥 한 열로 하고 싶다 하시면 한 개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닫기 누르셔도 되거든요. 아까 거기서. 그래서 13개 만드시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과 동시에 글자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여기도 제가 아직 그 해결 방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냐면 글자라고 치면 글자가 바로 떠야 되는데 지금 왼쪽 상단에 자자가 떠 있고 글만 보이시죠? 그죠?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게 스페이스나 엔터를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글 입력기가 잘 안 맞고 또는 제 컴퓨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바로 텍스트 프레임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라고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저는 이 글을 지우고요. 새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새 파일하고 A4 파일을 열고요. 텍스트 프레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텍스트 프레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 나누실 게 없으시면 바로 닫기 누르시면 되거든요. 닫기. A4 클릭하신 상태로 닫기 누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닫기가 아니었네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네. 여기서 A4 클릭하신 상태로 지금은 바로 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모양들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축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선택하실 때 틀리실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축키가 뭐냐면 바로 V입니다. V. V라고 하죠. V. 전 V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더 알아들으시기 좋게.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V를 클릭하셔야 이 V를 클릭하셔야 나중에 이런 선생님들이 만드신 사진, 입력하신 사진이나 텍스트를 마음대로 옮겨 다니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텍스트를 하나 만들고 나면 이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클릭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내버립니다. 저도 이거 최초에 이거 되게 많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박스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텍스트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혹시 이 창이 안 뜨신 선생님 있으신가요? 혹시 실행해 보셨을 때? 지금 제 화면과 아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도 되는 게 사실은 이거 더 깊게 아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정말 자세한 무료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정말 기본 기초적인 거를 배워가신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창인데요. 이 창이 꼭 떠 있으면 좋습니다. 떠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네. V를 클릭하시면 지금 텍스트 상자가 있는 상태로 제가 V를 하니까 여기 또 피읍이라고 떠 있어요. 피읍이라.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텍스트 박스를 클릭한 상태로 V를 누르시면 알파벳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와 V 버튼으로 왔다 갔다. 텍스트로 그럼 한번 아무 글자나 한번 쳐볼까요, 저희가? 자,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쭉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클릭 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지초등학교 교사 이승광입니다. 네, 글자를 입력했고요. 이 글자 크기 어디서 바꿀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랑 좀 화면이 다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속성 창이 어디 있는가? 네. 보시면 속성 창이 있습니다. 창에 가시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속성이 오른쪽에 아마 뜨실 거예요. 네. 그래서 속성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여기 이 친구의 글꼴이 지금 어도비 명조 스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선생님들 글자 크기 키우실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단축키 V를 하는 거니까 뭐 길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여러 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하나 또 맞습니다. 네. 한번 네. 제가 지금 세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옮기려고 이렇게 가도 그냥 텍스트 박스만 뜹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하시고 알파벳 V를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겨 다니실 수도 있고요. 화면을 줄이실 수도 있고요. 그죠? 화면을 줄이고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줄여보시고 옮겨도 보시고 이 친구도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고 글자 크기가 특별히 작아지거나 커지지는 않습니다. 얘를 줄이고 늘린다고 해서 이 창을 키운다 해서 글자가 딱 같이 커지진 않고요. 그냥 얘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클릭 앤 드래그로 이런 상자들을 배치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이렇게 글들을 넣으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뭔가 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외부 바깥쪽 우리 종이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시고 V를 눌러서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친구인데요. 직접 선택 도구라는 A라는 또 화살표가 있습니다. A라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그림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사진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그 특정 글을 특별한 이쪽 그 한 부분만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다양한 사진 프레임에 사진을 넣는 방식 중에 하나에 나중에 이 A 버튼을 쓸 때가 올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 다 지우고 자, 텍스트 박스 제가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선생님께 표지 네, 첫 번째 말씀 같이 저희가 실습해 볼 것들은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 저희가 통지표 같은 것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행발도 쓰고 막 이 아이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쫙 쓰는데 항상 그런 통지표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물론 그 나이스 양식 그대로 프린트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근데 행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아마 열심히 써주실 거예요 아이들을 그걸 좀 더 학생들 사진이나 우리가 학생들이 1년 동안에 만약에 국어면 국어에서 얘가 했던 가장 좀 의미 있는 것들 저는 사진을 주로 많이 남겨놓는 편입니다. 그런 사진과 함께 넣어가지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나 이런 것들 넣어서 잡지와 같은 그런 마지막에 앨범과 같이 그렇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시작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1학기 이제 저희도 끝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표지를 한번 만드는 법을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사진 한 장을 미리 채팅창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에 제가 받아둔 사진 하나를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 받으시면.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사진을. 네. 사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운 대시도 혹시나 다운 잘 안 되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으로 나는 실습하고 싶어 하시면은 A4 이런 세로 사진만 있으시면 됩니다. 또는 나는 세로 사진이 아니고 가로 사진이다 생각되시면 네. 그
페이지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보시면 인디자인의 페이지라는 기능에서 지금 요게 얘가 표지라서 요 맨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긴 것도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나는 긴 모양의 것들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넣게 되겠죠. 가로로 긴 사진을 나는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쭉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로 표지, 제가 이걸 책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세로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채팅이 많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달라고 했으나 저도 실습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질문, 혹시 제 화면이 안 보인다든지 좀 이상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진 받으셨으면요,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여기다가 넣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냐면 왼쪽에 보시면 그 사각형 프레임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각형 프레임 도구. 얘 단축키는 F키입니다. F키. 지금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사각 프레임도 정말 많이 쓰이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F키로 사각 프레임 도구. 근데 이걸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 타원도 있고 다각형 프레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좌측에 밑에 우측 하단 화살표가 이렇게 우측 하단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가 있으면 얘는 대부분 추가 메뉴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친구는 없죠. 그죠? 선택 도구에는 없으니까 얘는 마우스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 사각형 도구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네.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하신 다음에 이 A4와 똑같은 크기로 좌측 상단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쭉 클릭 앤 드래그 하셔서 여기 화면에 맞게 놔주시면 X 표시와 함께 프레임이 표시가 됩니다. 네. 프레임을 한번 넣어주세요, 선생님들. 프레임을 한번 넣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넣고 이 안에다가 이제 사진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사진을 바로 붙여놓는 저희가 계속 비교를 제가 한글 프로그램이 나빠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일 저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림을 불러왔는데 물론 표를 만들어서 저희는 주로 그림을 넣죠. 그죠? 만약에 이 원하는 디자인 크기가 있다면 아니면 그냥 사진을 그대로 불러와서 사진의 크기를 조절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되게 불편하게 처음에 느끼실 수 있을 건데 나중에 이 프레임을 되게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레임 하나를 입히셨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폴더를 여시고요. 폴더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자, 폴더에서 사진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컨트롤 Z 해보겠습니다. 또는 파일에서 파일 버튼, 즉 상단 메뉴 파일입니다. 상단 메뉴 파일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 친구를 사진을 가져와서 그러면 이 프레임에 사진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죠? 이렇게 사진을 한 장을 그대로 A4 전체에 입혀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넣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글자 같은 것들을 입력해야 이제 표지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 첫째 시간에 저희가 이 사진을 넣고 텍스트를 넣고 그리고 이 텍스트가 잘 보이게 하는 방법들을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림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그림에 있을 때 어떻게 제목을 입력해야 이 제목이 잘 보이게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고요. 이제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텍스트에 도구를 가지고 클릭을 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T입니다. 단축키는 T고 텍스트를 쭉 요 정도 사이즈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다음, 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 그 영화가 이 소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진기행이라는 거기 주제가 지금 안개라 가지고 제 사진도 약간 안개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자가 매우 처음에 작으실 거예요. 네, 이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것은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화살표라든지 이 숫자를 한 120 정도로 120 정도로 해서 네, 하니까 딱 되더라고요. 자, 이때 아시죠? 이걸 옮기시려면 딴 데 클릭하시고 V 하신 다음 조정해 주시고 지금 밑에 여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여백들 그냥 줄여 주시고 여기에 배치를 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텍스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글을 일단 넣으시면 일단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사실 요것들 일단 이 글자에 선생님 이 글자를 색깔 같은 것들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특히 V 상태로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로 변해 있죠. 그죠? 근데 이 텍스트는 아무리 클릭을 해도 V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선택 도구가 선택된 기준으로 글 상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얘들을 블록하셔서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글자 색깔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가서 뭐 흰색이라든지 네, 저는 이렇게 레버를 올려서 그냥 이렇게 흰색을 선택합니다. 이게 흰색으로 글자를 바꾸면 이렇게 글자를 색깔을 또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또는 이 색깔을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또 여러 색깔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선생님 흰색 글씨로 저는 바꿨습니다. 제가 흰색 글씨로 바꾼 이유는 선생님 요런 표지 기능 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요 흰색 글을 바꾼 다음 그 사각형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디자인에 사각형 그라데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그라데이션을 활용하면 조금 뒤에 이 글자들을 더 잘 보이게 이 배경은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위 앞에 글자를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요까지 혹시 되셨으면요. 사진이랑 텍스트 그럼 저처럼 글씨 딱 맞추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위치만 하단에 위치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형 프레임 도구 아래를 보시면 사각형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사각형 도구. 이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Shift 누른 상태는 정사각형. 그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선생님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친구를 이렇게 하나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사각형 이거 외곽에 꼭 만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 넣으시는 것보다 항상 화면을 이렇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Alt 키를 누르시면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얘는요 Alt 창을 누른 상태로 Alt 창 Alt 키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휠 드래그를 하셔야 휠 드래그 하시면 화면을 크기를 그냥 드래그로는 안 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너무 커졌다. 이렇게 너무 커졌을 때 컨트롤 제로를 0을 누르시면요. 컨트롤 0을 누르시면 클릭된 상태로 컨트롤 0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 화면에 맞게 딱 조정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창이 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지금 보시기 편하게.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저도 엄청 계속 반복해서 봤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으면요. 얘 색깔을, 역시 얘 색깔을 변하고 싶으시면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로 이 빨간 줄이 하나 돼 있습니다. 색깔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어둡게 해서 좌측 하단이 검은색이겠죠, 그죠? 좌측 하단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이동이 안 되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까만색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바깥에서 이동이 잘 안 되시면요. 여기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새 페이지 하나 그냥 불러오신 다음 그 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드시고요. 자, 이렇게 검은색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셨으면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요. 보시면 이 친구를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얘를 그라데이션을 입혀가지고 하단으로 갈수록 어둡고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그런 메뉴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뉴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사각형 전체에 보시면 V자로 클릭을 하신 다음 V 누르시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친구의 색깔을 변형해 주는 거죠. 네,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의 색깔을 어떻게 채워줄 건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 친구가 그라데이션을 입혀서 나중에 화면을 전환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복잡한 사진일수록 특히 이런 기능들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까만색이 제가 완벽하게 네, FF 확인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여기에 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 정확한 발음 효과인가요? 네, 효과 위에 보시면 그레디언트 패더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저는 지금 어도비 한글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여기 보이시는 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톱에서 받은 게리스에서 발급해준 그 선도학교 계정으로 인디자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클릭하셔서 효과에 그라디언트 패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만 한번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투명도라는 거를 바꾸실 수 있게 투명도 여기 글자 있는 쪽에서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한 번만 해주시고 여기 모드가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곱하기. 네. 한번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 이쪽이 왼쪽이 검은색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하나의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그대로 붙이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90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90도 이렇게 도가 뜨죠, 그죠? 네. 이것도 역시 Shift를 클릭하신 상태로 돌리시면요 45도씩 움직입니다. Shift 클릭 앤 클릭 드래그거든요. 딱 90도에 놓고 얘를 이제 여기에 옮겨 보겠습니다. 네, 옮겨서요. 이 그림에 맞게 크기를 맞춰주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근데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얘를 뒤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치하실 때 이 사각형을 뒤로 보내기. 네. 뒤로 보내서 글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너무 어둡다고 생각되시면
이 사각형을 클릭하신 대로 불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불투명도가 100%가 되어 있거든요. 얘를 살짝 불투명도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드러나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훨씬 이제 도드라져 보이게 되죠. 아까 그림 때문에 글자가 제대로 안 보였다면 이 그라이언트 패더로 밑에다가 제목을 하니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또는 아까 그 사각형을 또 역순으로 바꿔서 글자가 만약에 위에 오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Shift 누른 상태로 돌리셔서 이렇게 네, 회전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Shift 누른 상태로. 그래서 네, 어디 쪽이 어두운지 봐야 되니까. 네, 이제 이 어두운 쪽을 위로 배치하시고 글자를 클릭하셔서 위에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어떤 표지를 어떤 사진이라도 어떤 제목이라도 이렇게 다 표지에 넣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뒤에가 배경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글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제목을 넣으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선생님, 이 표지에 대한 내용 사실 더 깊은 내용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선생님들 한번 그거는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각형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한글과 비교해서 불편한 기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되게 편하게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 사각형 프레임을요. 그냥 클릭 한번 하시고 요 전체에다가 제가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네. 자, 요때 요렇게 전체에 두시고요. 선생님들. 지금은 그냥 봐주세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실습하시지 마시고 지금 한번 제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왼쪽 클릭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놓지 않고 있냐면요. 얘를 놓기 전에 이 상태에서 방향키 있죠. 그죠? 방향키를 위로 하면 이걸 두 개로 나눠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즉, 두 개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벌써 제가 클릭을 놓아버렸습니다. 두 개의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들.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줄이고요. 네. 다시 프레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 전체를 덮는 프레임을 하나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고요. 화살표를 위로 하면요. 두 개. 한 번 더 하면 몇 개가? 세 개가 만들어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네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했더니 8개가 만들어졌고요. 오른쪽 화살표를 한 번 더 누르니까 12개가 이제 생겨났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16개의 사진 프레임이 생겼어요. 그죠? 한 파일에 그냥 이렇게 수도록 없이 많은 프레임을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마치 한글에 표를 만드는 것과 같은데 그것과 조금 다른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표의 개별로 넣는 건 조금 힘들지만 얘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을 한 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그 16칸만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16칸.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지우겠습니다. 프레임 클릭 해서 사각형 프레임 클릭 앤 드래그 하시고요. 클릭 앤 드래그 하시고요. 화살표 위로 2번, 옆으로 2번, 오른쪽 2번. 네. 이렇게 하니까 16개가 생겼죠. 그리고 놓으시면 X자가 지금 보시면 X 표시가 16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뭘 실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저희가 저희 반 학생 14명인데 만약에 24명이면 24개의 창을 만드실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우리 반이 30명이면 뭐 30개를 만드실 수 있을 건데 사진을 제가 만약에 일일이 아까처럼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만 우리 반 애들 사진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것도 좋지만 그 아까 제가 사진 할 때 혹시 네 이거 제가 질문 한 드리면 별로 좋아하시진 않지만 선생님들께 아까 또 이거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말고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 메뉴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외에 클릭 앤 드래그 외에 분명히 제가 한 개 더 있다고 그랬죠. 이 기능은 특히 사진이 많을수록 이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클릭 앤 드래그보다 더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선생님. 자,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파일을 누르신 상태로 여기 보이는 가져오기입니다. 가져오기. 컨트롤 D라고 지금 단축키가 되어 있죠. 이 컨트롤 D를 누르신 상태로요. 네. 저희 반 학생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후다닥 불러오겠습니다. 또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으므로 저희 반 없는 애들 안 나오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 사진이 지금 쭉 찍혀져 있는 사진들이 여러 개 있죠. 그죠? 제가 여기 중에서 16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16개의 사진을 아이고 더 많이 가져왔네요. 네. 16개의 사진을 Shift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마우스 조금 컴퓨터가 느리신 경우에 좀 더 걸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이게 지금 화면 공유에는 안 뜨고 있네요. 제가 확인 중인데 제가 한번 다시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왜 안 뜰까요? 이게 제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줌 화면에서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화면 전체를 공유했는데도 그렇네요. 자, 일단 선생님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 사진 맨 첫 사진과 함께 16이라는 숫자가 가로로 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해보셨나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 친구를 순서대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원 클릭, 투, 쓰리, 오. 지금 사진이 똑같은 건 제가 똑같은 걸 불러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 프레임 위에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이 죄송해요. 제가 16개 만들어내고 제가 12개를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숫자를 잘못 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로 불러와서 바로 사진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특히 그리드라고 해서 이제 딱딱 맞춰서 디자인할 때는 이 기능을 꼭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진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진을 지금 제가 다 소모했고 역시 V자 누르셔가지고 지우시면 필요 없는 사진들을 다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내 바로 사진을 이렇게 다 넣으실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3분 남았는데 딱 마지막 요거 한 개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선생님들 클릭을 하시면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 사진 제가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겨져 버립니다. 요 동그라미를 상태로 옮기시면 지금 선생님 제가 제 사진 사이즈에 안 맞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것도 역시 선생님들 항상 쉬프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쉬프트를 클릭한 상태로는 요 라인을 찍히면서 움직입니다. 주로. 물론 제가 놓을 때 쉬프트를 미리 놔버리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맞게 동그라미 위에서 움직이시면 사진에 안 보이는 이게 왜 중요하면 이제 아이들 얼굴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 얼굴을 제대로 가운데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학생들 사진을 만약에 내가 넣고 싶다. 사진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넣고 싶다 하셨을 때 그 기능들 나중에 애들이 잘린 얼굴이 있으면 동그라미 그쪽을 클릭하신 상태로 사진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사진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아무거나 넣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일일이 선생님께서 조정하셔도 되지만 내 프레임에 사진이 딱 맞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요 기능들을 다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주로 위에 이거 1번, 2번을 사용하십니다. 비율에 맞게 내용을 맞추든지, 즉 프레임의 비율에 맞게 이렇게 내용을 맞추든지, 또는 비율에 맞게 프레임을 채우든지, 이 두 가지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프레임을 더 작은 걸 해볼게요. 이렇게 정사각형 Shift 누르고 만들면 정사각형 됩니다. 이미지를 제가 그 폴더가 들어가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하면 그대로입니다. 그죠? 근데 맞춤 누르고 비율에 맞게 내용을 맞춰버리면 네, 정사각형 옆이 잘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또 그냥 이렇게 바로 프레임을 맞춰서 채우실 수가 있으니까 요것 기능들을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교시에는 이 표지와 사진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긴 글과 사진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제 우리 반 문집이라든지 우리 반 뭐 앨범이라든지 만드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간에 비해 사실 전달해드린 내용은 많지 않은데 최대한 천천히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네, 다시 아까 그 메뉴에 왔는데요. 그 다양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전달 드리는 기능, 지금 제가 이거죠, 그죠? 제가 저희 가족 여행했던 그런 부분들도 막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친구가 좋은 이유,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실 수 있는데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화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것도 제가 그 사각형 그라디언트랑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검은색 글씨, 특히 뒷배경이 밝은 배경일 경우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라데이션을 써가지고요. 그라데이션을 써서 그 흰색 원을 뒤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흰색 원. 흰색 원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디언트 넣고 뭐 곱하기라든지 투명도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뒷배경하고 상관없이 이런 글자들을 좀 더 도드라 보이게 하는 그런 배경, 이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뒷화면을 어둡게 해서 글자를 잘 보이게 하는 것과 뒷화면을 더 밝게 이런 것을 해서 추가해서 만드는 효과, 두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기능이 그 위에 글자 안에다가 그림을 넣는 기능이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사실 우리 한글 프로그램과 가장 큰 좀 차별점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보다 한글은 이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시는 데처럼 섭지코지 가지고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도 실제로 이 글자 안에다가 그림을 넣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림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파일을 제가 아까 그 연습 때도 잠깐 보여드렸던 파일인데요. 자, 제가 바다가 있는 지금 파일 하나를 보내드리면서 그걸로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해볼까 해요. 자, 그 사진 받으셨으면요. 그러면 이 글자 안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넣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글자 안에다가 그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빈 페이지에 빈 페이지 양 페이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해하시기 좋기 위해서 양 페이지가 다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난 양 페이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페이지 펴두시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진이 필요하겠죠? 프레임 도구 불러오시고요. 파일 가져오셔서 선택하시고 위치 맞추시고 크기를 좀 더 저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불러와서 파일 가져오기로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그 바다 사진, 네, 바다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물론 더 크게 하셔도 되면 이렇게 크게 두셔도 됩니다. 네, 글자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하나 불러와 주시고 그다음 텍스트 박스 누르셔가지고요. 아까처럼 아무 글자 한 네 글자 정도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글꼴은 아까 속성 들어가셔야 된다 그랬죠. 속성에 들어가셔서 글꼴 조금 두꺼운 글씨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더 글꼴을 이제 이 컴퓨터에 추가해 두진 않았는데요. 네, 이 어도비 폰트라고 해서 더 찾기 누르면 여러 글꼴들이 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두꺼운 글꼴을 한번 찾아서 넣어 볼까요? 네, 저는 슈퍼 사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210 슈퍼 사이즈. 이 친구를 한번 활성화 단추가 있죠, 그죠? 여기 활성화 단추. 네, 이렇게 활성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옆에 보시면 구름 모양이 이제 활성화 버튼입니다. 네, 활성화 버튼. 210 아까 제가 알려고 했던 폰트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0 크래커로 10 크래커로 10 크래커 글자 크기는 120 아까 같이 120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무진기행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네. 네, V표로 글 상자가 클릭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하실 수 있게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게요. 사진 한 장, 글 한 개를 준비하고 글을 클릭합니다. 글 상자를 클릭합니다. 네. 글 상자가 클릭되어 있죠, 그죠, 선생님? 자, 이제 단축키를 외우셔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외웠는데 요 글 상자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꼴을 따라서 적혀 있는 이 글만 선택을 하는 기능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바뀌었죠. 제 화면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지금 원래 글 상자가 요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밑으로 딱 달라붙는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축키가 컨트롤 Shift O입니다. Shift 플러스 영어 5. 컨트롤 Shift O를 누르시면 이 글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그대로 끌고 가서 요 물과 하늘 사이에 있는 요 경계에 한번 글을 제가 놓아 봤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이 글 뒤에 딱 들어갔으면 하는 그 부분만 클릭하신 상태로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제가 놓았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사진을 뒤에 있는 뒷사진을 클릭합니다. 뒷사진을 클릭하시고요. 뒷사진을 클릭하시고 복사하기를 누르십니다. 복사하기 컨트롤 C겠죠. 또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복사. 자, 그런 다음 이 사진을 이 글자에다가 붙여 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 글자에다가 붙여 넣는데 그러면 이 사진이 클릭된 상태로 그냥 컨트롤 V를 해버리면요, 그냥 사진이 하나 더 들어와 버려요. 컨트롤 V. 이게 아니라 다시 이 글을 클릭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글을 클릭을 했음에도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글을 클릭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컨트롤 V, 우리가 알고 있는 붙여넣기는 그냥 여기에 붙여넣는, 바깥에 그냥 이 사진을 붙여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써야 될 게 뭐냐, 그림을 복사했으면 이 글 안쪽에다가
안쪽에 붙이기라는 기능입니다. 그냥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Alt V입니다. 컨트롤 Alt V. 자, 그러면 갑자기 글이 왜 투명해졌죠? 투명해진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 선생님들과 이 글자의 테두리도 사라졌고요. 뭐만 남았냐면요. 그 뒤에 있는 사진만 남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클릭 앤 드래그 하셔서 옮겨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물결만 나와 있고 무진기행이라는 글자가 그림이 여기에 그대로 붙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클릭해 보시면 아까 사진과 똑같은 동그라미가 나타납니다. 동그라미 두 개. 요 녀석이 이제 이 글자에도 나와요. 이거 왜 있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그림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네가 아까 지금 이 사각형이 아까 선생님 저희가 복사해서 붙여놓던 그림이거든요. 얘를 들고 이동하면 요 하단 이동이 가능한 거죠. 나는 저 맨 밑에 파란 물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그림을 쭉 당겨가지고 파란 물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에 그림을 붙여놨는데 예를 들어 그 종이로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똑같은 그림을 여기다가 찰싹 달라붙이는 게 아니라 무진기행이라는 칼로 무진기행이라는 게 파져 있는데 그 뒤에 그림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뒤에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움직이면 앞에 보이는 무진기행 앞에 보이는 그림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위에다가 사진을 붙여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 그러면 이런 그림 말고도 우리가 지금 벌써 사진보다 커지니까 안 되죠, 그죠? 글자가 사진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보다 작으면 이렇게 글자를 늘리셔도 이 사진에 맞는 글자. 그러면 뒤에 배경만 잘 예쁜 거 준비하시면 돼요. 배경 예쁜 사진 준비하셔가지고요. 따로 글꼴에다가 디자인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예쁜 색종이 즉 무진기행이란 글자가 파져 있으면 뒤에 예쁜 색종이만 붙여도 그게 그대로 작품이 되듯이 선생님이 뒷배경에 붙일 만한 예쁜 사진만 고르시면 이 예쁜 글자를 바로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안 해봐도 선생님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혹시 한 번 더 하는 걸 보셔야 되겠다 하시면 언제든 채팅창에 말씀해 주세요. 네. 글자 쓰시고요. 네. 언제는 잠시만요. 채팅 번호 없죠, 그죠? 네네. 제가 그 글 적은 게 답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글자 넣고 원래는 글 상자로 있지만 이거를 컨트롤 Shift O로 선택하게 해서 부분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그림을 복사해서 안쪽에 붙여 넣는다. 안쪽에 붙여 넣는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내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언제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선생님 그 앞에 저희가 했던 그 프레임을 활용해서 다 여러 개의 상자에다가 그림을 넣는 방식인데 요것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근데 저는 이거를 쓸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요런 기능입니다. 제가 띄워놨나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기능으로 제가 한 번에 넣은 요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인디자인에서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디자인 만들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아까 했던 거 복습도 할 겸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자인에서 선생님 가장 저도 지금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서 제일 편하게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하면서 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새 문서를 열어 주십시오, 선생님. 새 문서를 여시는데 새로 만들기 문서
네.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선택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여백 및 단만 선생님 단만 3개를 해볼게요. 단만 열을 3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열을 3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열을 3개 만드셔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네. 요렇게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요. 그 디자인 제가 공부한 곳에서 말씀하시길 정사각형 프레임과 그리고 글자만 있으면 수십 가지의 디자인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교재에도 나왔지만 공작 슈퍼라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정말 정사각형 프레임과 글자만 있으면 수십 가지 멋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Shift 누르신 상태로 정사각형 요 단에 딱 맞게 얘가 이제 기준선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얘도 이제 녹색 선에 맞게 딱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하나. 그러면 얘도 V 클릭하시고요. 그냥 계속 요거 클릭 앤 드래그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V 클릭하신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컨트롤 V 해서 자 이제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또 얘도 또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3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거든요. 선생님.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 앤 클릭. 그러면 3개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한 번 더 컨트롤 V 해서 네. 적당한 위치를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네. Shift 누른 상태로 물론 이 그룹을 만드셔도 돼요, 선생님. 그룹을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그룹은 만들지 않고 이렇게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요 간격이 너무 크네요, 그죠? 네. 요 간격을 조금 더. 네, 이렇게 당기다 보면 지금 녹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녹색 화살표가 양쪽이 이제 같아졌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사각형 프레임 9개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다가 텍스트 박스 하나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글자와 텍스트 박스. 그리고 여기다가 글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요런 글자 역시 클릭하시고 V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물론 이거 저는 지금 순서를 바꿨지만 요렇게 요걸 2개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한꺼번에 복사하셔도 더 편하시겠죠, 그죠? 이거 2개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어쨌든 텍스트 박스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적절하게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사진 아래. 네.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미도 없을 뿐더러 별로 실용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이 친구들을 이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복제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스프레드 복제라는 게 뜹니다. 그죠? 스프레드 복제. 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계속해서 뜨게 됩니다. 이 2개 상태로 뭐 페이지를 계속해서 그냥 이거 2개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요 페이지를 선택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복사해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스프레드 복제. 그래서 뭐 한 9페이지 정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한다고 해서 그 화면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야 그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선택만 되어 있으면 그냥 선택만 되어 있는 거지 그 페이지로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하면 바로 그 페이지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블 클릭해야 이 페이지로 온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버릴 걸 버리고 늘릴 걸 늘려서 프레임을 먼저 만드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해요. 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도 저도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예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여기서는 지워버릴게요. 이 두 개를 지워버리고 얘를 클릭한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그 화면을 늘려서 요 단에 딱 맞춰주는 거죠. 네.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아이고 확대를 해야 보이겠네요. 이쪽은 네, 이렇게 하나를 또 올릴 수 있고요. 여기도 글자가 왼쪽 정렬되어 있으시면 여기 속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 여기서도 만약에 좀 더 큰 사진을 넣고 싶다 하시면은 얘만 빼고 다 지워 아이고 얘만 빼고 다 지워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드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 사각형은 그대로 남겨두고 이렇게 또 배치를 만들고 여기는 그대로 두고 이 방식만 이용하시면 정말 다양한 프레임을 컨트롤 제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진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별로 특이할 거라고도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좌우를 맞춰주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번에는 이쪽 애들을 다 지워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선생님들께서 아마 저보다도 더 디자인적인 또 감각이 더 뛰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면 하실수록 아마 더 느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늘려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뭐든 선생님 이제 컨트롤 0을 누르시면 원래 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다단에서 너무 튀어나간 부분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0 눌러보면 원래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고 내 드라이브 사진 여러 개 넣어 보겠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 사진이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누르셔서 이렇게 네, 제가 사진 무진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저는 다 똑같은 사진을 거의 했기 때문에 더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이런 방식으로 조합하시면 다양한 그 그림들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디자이너께서 만드신 책자도 전부 다 정사각형 프레임으로 시작해서 이런 모양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림 같은 게 조절이 필요한 것들이 보이시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동그라미 표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조절하시거나 늘리시거나 줄여주시면 이런 디자인들을 다 충분히 활용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리드 기본적인 틀로 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단을 3개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 단은 뭐 6개가 돼도 상관없겠죠. 6개 양쪽 다 6개로 단을 맞춰 가지고 디자인을 꾸며 나가실 때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선생님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에 대한 내용. 저희가 사진만 꾸밀 거면 사실 이 인디자인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께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단이 들어가 있고 제가 텍스트 박스를 하나 넣어 가지고요. 네, 이렇게 글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파일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도 갑자기 어떤 글을 쓰면 좋을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다운받아뒀던 글을 하나, 역시 무진기행이라는 그 책이 지금 저작권이 만료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파일을 쓰고 있어서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 파일 하나에 엄청 긴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요즘 전자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런 무진기행 같은 무료 책들은 그냥 전자책 사이트에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글을 그냥 컴퓨터로 읽히기에는 너무 시한성도 안 좋고 해서 이것도 인디자인처럼 짧은 부분들을 인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단행본 만들듯이. 그래서 이런 긴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긴 글을 이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 글 중에서 그냥 이 문단부터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제가 요까지 한번 끝까지 한 세 문단 정도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하면요, 복사가 되었죠, 그죠? 이 긴 글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인디자인으로 돌아오시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텍스트 박스 안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 이 인디자인이 가장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독특한 점. 예를 들어서 이게 한글의 표나 상자였으면요, 저희가 붙여 넣기를 하게 되면 상자가 알아서 커져 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자가 커져서 그 글이 다 들어가게 한 번에 보이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상자의 크기는 그대로고 글이 거기에 맞게 그냥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연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빨간, 제가 V 역시 표시 안 했죠. V 표시하고 여기 보시면 빨간 십자가 모양이 있고요. 십자 모양의 사각형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엄청 긴 글이 있었는데 여기서 끊겼습니다. 나는 힘을 해서 끊겼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내용은 어디 있냐면, 얘를 클릭해 보시면요, 빨간색 십자 상자를 클릭하면 클릭한 동시에 이렇게 글이 뜹니다. 즉 못다 적은 글이겠죠, 그죠? 못다 적은 글. 요거를 클릭 앤 드래그 하셔서 또 요 단 전체를 클릭 놓으시면, 이렇게 하시고 놓으시면 글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남은 글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줄여서 다시 컨트롤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빨간색 상자를 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 보실 수가 없을까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글이 더 길었으면 아마 여기 또 빨간색 글이 떴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컨트롤 Z로 이번엔 더 긴 글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긴 글을, 네, 이번에는 한 4문단 이상 되겠네요. 컨트롤 C 한 다음 인디자인으로 돌아와서, 네, 아이고, 텍스트 박스까지 제가 지워버렸네요. 텍스트 박스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다시 V 클릭한 상태로 확대해 보면, 네, 더하기 버튼 있죠. 더하기 버튼 클릭 앤 드래그. 또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선생님 떴죠? 선생님 아마 연습하고 계시면 아실 거예요. 또 더하기 버튼 또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세 번째 단에다가 그 친구를 쭉쭉쭉쭉 당겨서 놓아주시면, 네, 이제 완성이 됐네요. 이 V는 아까 제가 텍스트 선택된 상태에서 V 표시 눌렀더니 그 V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깥을 클릭하시고 V를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페이지가 다 찼습니다. 자, 이거 왜 제가 요걸로 단행본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전자책을 보면 이런
아무래도 돈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읽기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유료 책들은 막 그림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또 예쁘게 뭐 그런 좀 그림을 책을 읽고 싶게 만들어 놨는데 특히 무료 저작권이 만료된 소설들 무료라고 해서 이북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읽기 힘들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 만료된 소설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뭐 내용을 바꾸지 않는 이상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읽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텍스트 넣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텍스트에도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초등 선생님들이시죠, 다 그죠? 초등학생 저희 6학년 저 6학년 하고 있는데 좀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이 뭘 제일 힘들어하냐면 이런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무엇인 다음에 이제 진데 어른 같은 경우는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읽을 수 있으나 나는 무엇인 하고 그 다음 지를 읽습니다.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는 그래서 단어로 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어로. 즉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딱 글자를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기능이냐면 그 하이픈 넣기라는 기능입니다. 우리 영어 단어 아시죠?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 단어 중에 아주 긴 단어는 다음 줄로 넘어갈 때 하이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냉장고 같이 긴 저 지금 철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냉장고라는 긴 단어가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하이픈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픈을 넣고 빼는 것으로 단어로 이것을 끝내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네. 문자 및 창에 가시면 문자 및 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단축키 보이시죠? Ctrl Alt T입니다. 네. 저도 이거는 아직까지 모든 단축키를 외우기만큼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Ctrl Alt T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단락이 뜨게 됩니다. 단락. 그죠? 단락이 뜨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이 텍스트가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이 제가 V로 박스만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텍스트 여기 무진 앞에 클릭이 되어 있고 다시 아까 컨트롤 알트 T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제 단락이 뜹니다. 그죠? 단락이 떴어요. 자, 이 들여쓰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까지 이제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1mm 들여쓰고요. 뭐 문단에 더 여기 들여썼으면 문단은 2mm 들여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드린 건 이제 단어로 끊어서 읽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어별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측에 보시면 단락이라는 글이 좌측 상단에 있으면 우측 상단에 이 메뉴바를 클릭하시면 하이픈 넣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이픈 넣기라는 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끊어주지 못하는 거죠. 단락별로.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시게 되면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글자별로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끊어서 특히 이게 왼쪽 정렬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왼쪽 정렬. 네, 이렇게 됩니다. 왼쪽 정렬 하면 우진의 명랑물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왼쪽 정렬을 하게 됐을 땐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어 주게 하는 거죠. 하이픈을. 혹시 선생님들 중에 지금 글자가 선생님 자간이 엉망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자간이 이상한 이유는 주로 요게 체크돼 있을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간이 이상하죠. 그죠? 지금 이게 글씨 띄어쓰기가 조금 이상해요. 이런 경우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이픈 넣기를 해주셔야 좋아요.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하이픈을 넣게 되면요. 오히려 자간이 제대로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간이. 네. 그래서 이 하이픈 넣기를 잘 이용하셔서 또 글자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그 그림 얘기 말씀드렸죠. 그림을 이 글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이 인디자인에 있습니다. 자, 그림을 바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무진 기행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아까 제가 포레스트 요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와 볼게요. 약간 안개가 있는 제가 바다 사진을 요 안에 넣는다 또는 뭐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수한 거 여기다가 불러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옆쪽에다가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놓으면 그냥 글이 가려져 버리죠. 그죠? 네, 가운데 세팅 해볼게요, 제가. 물론 뭐 그림을 요런 데 배치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조정으로. 근데 나는 이렇게 이 사진 하나를 이 글 안쪽에 이렇게 겹치듯이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얘를 적당히 가운데다가 위치시키시고요. 텍스트가 이 그림을 둘러싸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그림을 둘러싸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창에 가보시면 특히 이 그림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사진이 클릭된 상태로 창에 가시면 텍스트 감싸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트 감싸기. 눌러볼게요. 텍스트 감싸기. 요 메뉴입니다. 그렇죠. 요 메뉴 텍스트 감싸기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개체 모양 감싸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요. 지금 감싸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붙어 있다 하시면 그림과 좀 더 떨어뜨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 미리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림이 가운데에 들어가고 글들이 그림을 둘러싸는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저는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뭐 행발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운데 딱 들어와 있고 그걸 둘러싸서 막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배치를 옮기면 이게 좋은 거죠, 그죠? 글자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자기들이. 그죠? 텍스트와 글자를 물론 그림을 한 글처럼 비유하게 해서 물론 이 기능도 다 쓸 수 있지만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은 뭐 사실 크게 독특한 방법이라 하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이 그림을 글자로 설정만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텍스트 감싸기 기능이 있다는 것과 이 텍스트 감싸기 기능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경이 없는 그림들을 따와서 좀 더 독특한 그 텍스트 감싸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이 그림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제가 이거는 그 캔바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배경 없는 글자 그림입니다. 네, 배경이 없어요. 얘는 지금 배경은 없는데 그 베스트 스튜던트라는 요 내용이 배경 없는 그림으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텍스트 파일은 아닙니다. 그림 파일이에요. 이 친구를 아까처럼 텍스트 감싸기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얘를 사각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각형으로 해서 사실 크게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그 텍스트 감싸기 밑에 보시면 저도 이거는 정확히 뜻은 모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 보시면 가장자리 감지라든지 알파 채널이라는 이런 메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 개를 눌러보다가 안 사실입니다.
근데 어도비에서 만든 그림 같은 특히 펜 툴로 그림을 따서 저장을 해놓으면 요 가장자리를 완벽하게 감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자리 감지를 눌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파 채널을 눌러봤더니 얘가 알아서 이 텍스트 주변을 검색하더니 요 텍스트에 맞게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텍스트에 맞게. 조금 더 세련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을 했냐면 저희 반 학생 사진을 잠깐 하나 불러올게요. 저희 반 자전거 여행 가서 제가 캔바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배경을 다 날렸습니다. 배경을 다 그래서 까맣게 뜨죠, 그죠? 네, 그 친구의 저희 학교 저희 반 친구인데 그 친구의 그림을 아이고 잘못 불러줘서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 옮겨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학생이 안에 들어가고요. 학생이 안에 들어가고 텍스트 감싸기 하고 가장자리 감지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이런 프레임 죄송합니다. 이게 피사셀 선택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인식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인식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눕기를 정확하게 딴 게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이라서 너무 복잡한 그림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좀 더 단순한 그림 같은 경우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이번 주제가 뭐 자동차다. 그럼 이제 자동차 같이 좀 단순한 프레임이 이런 자동차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게 하고 글을 쓰시면 자동차를 누가 봐도 이게 자동차에 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 그림과 글이 함께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선생님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옮기면 텍스트 클램핑이 가능하죠. 네. 요 기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감싸기 기능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역시 시간이 또 많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 하나 중에 한 개의 사진을 여러 개의 한 개의 사진을 여러 개에 넣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그죠? 한 개의 사진이 각각의 프레임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저희 반 그걸로 지금 제가 실습했던 건데 연습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이 세 페이지를 한번 또 불러와서 해보겠습니다. 네, 세 페이지를 불러와서 네. 아, 이거 사각형 프레임 가지고 오시고 사각형 프레임 가지고 오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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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9개 정도의 프레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이 친구들의 그 프레임 맞춤 옵션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프레임 맞춤 옵션이 돼 있으면 보시면 주로 자동 맞춤돼 있어요. 사실은 프레임 하나 불러올 때는 자동 맞춤돼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려는 거는 이게 자동으로 돼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네, 요거를 다 해제하시고요. 맞춤 효과를 전혀 없게 하셔야 됩니다. 맞춤 효과를 전혀 없게 모두 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자, 얘를 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요거 선택 도구 하셔서 이렇게 쭉 그냥 끌어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A 누르시면 이 페이지에서 얘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 효과, 이거 효과가 아니네요. 지금 클릭이 잘못됐습니다. 맞춤, 프레임 맞춤 옵션, 여기에 아무 옵션이 없는 상태로 제가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셨으면 요게 제일 먼저입니다, 선생님. 요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바로 선생님들이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요때 사진을 제가 사진을 잠깐 옮기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진 선생님 아무거나 지금 하나를 불러와 볼까요? 제가 가져와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냥 그 파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파일로 하려다가. 네. 여기에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 효과를 안 줬더니요. 보시는 것처럼 맞추는 게 아니고 딱 그 사진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A 버튼이 여기서 쓰입니다. A 버튼. A 버튼이 뭐냐면요. 클릭하신 요 A 버튼으로 요 그림을 클릭하신 상태로 그죠? 이게 선택된 상태로 이 그림을 한번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맞추고 여기에 맞춰서 넣어 보겠습니다. 즉 A를 선택하신 상태입니다. A를 선택하신 상태로 얘를 요 화면에 맞게 그 그림을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나 잘 안 되시는 경우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걸 아실 수 있는 그 블로그를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가 선택된 상태로 늘리면 이 프레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림만 선택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C 복사를 누르시고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다시 V를 누르신 다음에 다음 창에다가요. V를 누르시고 다음 프레임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이번에도 안쪽에 붙이기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안쪽에 붙이기. 모든 프레임을 하나씩 선택하신 다음 안쪽에 붙이기, 안쪽에 붙이기, 안쪽에 붙이기. 클릭을 무조건 하고 그 다음 안쪽에 붙이기를 눌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뜹니다. 지금 프레임 사이가 조금 비어 있긴 한데 이 프레임의 간격도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만드시는 거. 그래서 이 프레임의 간격을 만약에 더 넓히시면 좀 더 생략되어 보이겠죠, 그죠? 나중에 이것도 일괄 선택하셔서 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Shift로 요 세 녀석을 클릭하시고 뭐 이 정도 위로 조금 줄이신다 하시면 이렇게 이걸 이제 아까 원이나 이런 것들로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프레임이 9개가 있으면 그림을 불러와서 붙이는데 여기에 아무 효과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아무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A 클릭하시고 직접 선택 도구로 그림을 선택하시고 이 프레임 전체 페이지에 맞게 그림을 조절해 주시는 거죠. 그림을 조절해 주시고요. 그림을 조절해 주시고요.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C 그림을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V를 누르시고 개체 프레임 하나하나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Alt V죠. 컨트롤 Alt V, 컨트롤 Alt V, 컨트롤 Alt V, 컨트롤 Alt V, 컨트롤 Alt V 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불러 오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진으로 이제 십자 모양 상자가 들어와 있는 즉 이런 데를 지워버리면 여기다가 이제 제목 같은 걸 입력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좌우 상단을 지워버리고 이 십자만 남겨둔다. 여기다가 이제 뭐 학생들의 글이라든지 또는 반 이름이라든지 이런 제목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선생님. 근데 정말 배워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특히 디자인을 좋아하시고 애들하고 예쁜 우리 반 문집이라든지 뭘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면 아마 더 좋아하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외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빨리 저장되거든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만든 파일도 PDF 보내기로 하면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금방 사진 화질도 딱 정확하게 잘 나오고 그걸 바로 PDF로 인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메뉴를 만들 만큼 제가 아직 실력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혹시나 PPT나 제가 PPT 같은 건 조금씩 만들고 있거든요. 혹시 이걸 필요하러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교재로 드린 거에도 좀 많이 부족한데 더 추가된 것도 그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밴드에 꼭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